주말 오후 4명의 친구들이 오랜만에 모여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중 한 명인 미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 요즘 진짜 잘 나가더라. 연봉도 꽤 올랐다면서? 미영이 말하자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 뭐 그냥 조금 올랐어. 지영은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수진이 장난스럽게 말을 던졌습니다. 그럼 오늘 커피는 지영이가 쏘는 거야? 연봉도 제일 높으니까.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고 모든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친구들까지 장단을 맞추며 맞아, 맞아 라는 반응을 보이자 지영은 순간적으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감사의 말보다 그녀가 내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낼 수도 있지만 오늘은 그냥 다 같이 나눠서 내자. 지영은 웃으며 상황을 부드럽게 넘기려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뒤 친구들은 다시 일상적인 대화로 돌아갔지만 지영은 속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그냥 가벼운 농담인지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친구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시작된 말이 때때로 미묘한 분위기를 형성할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사회생활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수많은 상호작용의 집합체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사람들의 진짜 성격이 드러나는 순간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무심코 내뱉는 언행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곤 합니다. 위 대화는 단순한 농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방의 호의를 당연하게 기대하는 태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 사람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즉, 그들이 상대방의 호의를 당연시하거나 항상 무언가를 얻으려는 성향을 가질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본성은 종종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를 할 때 누군가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책임감 부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에 대한 게으름을 넘어 타인에게 의존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생활 속에서의 작은 행동들은 사람의 깊은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들에서 우리는 타인의 진정한 성격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 동물로서 본능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맞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됩니다.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에 따르면 이 가면은 우리의 사회적 역할과 위치에 맞게 형성되며 때때로 본래의 성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가면은 사회적 안정과 조화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이나 억압된 감정이 표출될 때 본래의 성격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압박이나 가정 내 문제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평소 억눌러왔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사람들은 평소에는 드러내지 않았던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이나 컴플렉스가 있는 경우 이를 감추기 위해 과도하게 자신을 포장하거나 타인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요 없는 사람에게 무심하게 행동하는 경향은 그 사람의 무관심이나 이기적인 성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면 뒤에 숨겨진 본성은 특정 상황에서 종종 드러나며 이는 그 사람의 진정한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다 깊은 이해와 공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각자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그 가면이 벗겨지며 진정한 본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고 보다 진정성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 관계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담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는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아주 유용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책에서는 사람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테이커, 기버, 그리고 매처의 MATCHER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각 유형은 인간관계에서 서로 다른 역학을 형성합니다. 먼저 테이커는 주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관계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테이커는 대개 자기중심적이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의 자원을 활용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테이커는 직장에서 동료의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정작 자신이 도움을 줘야 할 상황에서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결국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테이커가 관계를 일방적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반면에 기버는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는데 관대합니다. 기버는 대개 이타적이며 타인의 성공을 지원하는 데 보람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기버는 동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자신의 자원을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듭니다. 기버는 관계를 통해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과와 만족감을 가져옵니다. 매처는 중립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고받는 것을 공평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처는 다른 사람이 도움을 주면 그에 상응하는 도움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은 관계의 균형을 중요시하며 공정성을 유지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매처는 직장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한 보답을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테이커와 기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히 주고받는 것을 조절합니다. 이러한 세 유형은 모두 인간관계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며 각 유형에 따라 형성되는 관계의 질도 달라집니다. 테이커는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종종 신뢰를 잃고 결국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달리 기버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매처는 균형을 유지하며 공정한 관계를 통해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됩니다. 어르신들께 이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인간관계에서 테이커는 마치 시장에서 물건만 사가려는 손님과 같고 기버는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친절한 이웃과 같습니다. 매처는 물건을 주고받으며 거래를 공평하게 하려는 상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맺을 때 이러한 유형에 따라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이를 잘 이해하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담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는 인간관계에서의 다채로운 역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각자의 성향에 따라 테이커, 기버, 매처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우리가 맺는 관계의 질과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테이커는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지만 기버는 장기적인 관계의 깊이를 더합니다. 매처는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보다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때로는 쉽지 않지만 몇 가지 행동과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의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종종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며 이를 잘 파악하면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업무적으로 간섭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 중에서 모든 일을 자신의 방식대로 통제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불신과 불편함을 초래하며 협력적인 관계를 맺기 어렵게 만듭니다. 어르신들께 설명드리자면 이는 마치 농경지에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모든 일을 혼자 하려는 농부와 같습니다. 협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태도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은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약속 시간에 자주 늦거나 약속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책임감이 부족하고
상대방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는 이는 마치 매번 마을 회의에 늦게 오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공동체 내에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곤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항상 자신의 문제를 들어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일방적이며 결국 상대방을 지치게 만듭니다. 어르신들께는 이는 마치 항상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마을 주민과 같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어렵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에 따라 관계를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관계에서의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쉽게 관계를 끝내는 성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면 파트너십을 즉각적으로 종료하려는 사람은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르신들께는 이는 마치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으면 농지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농부와 같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복잡하지만 몇 가지 행동과 태도를 통해 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간섭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 작은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사람, 감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 결과에 따라 관계를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신뢰를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서로를 존중하며 지지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는 이러한 설명을 통해 사람 간의 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과 배신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나의 본질을 이해하고 언제나 곁에서 진심 어린 태도로 함께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안정감과 지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어주며 소중히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먼저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태도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극한의 상황에서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슬픔이나 기쁨과 같은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성품이 드러납니다. 슬픈 순간에 함께 울어주고 기쁜 순간에 진심으로 웃어주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특히 기쁨의 순간에 질투 없이 진정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진정한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다합니다. 또한 나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나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나의 가치관과 신념을 존중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며 건강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마치 내가 나일 수 있도록 자유롭게 허용하는 환경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은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도 진정한 친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 또한 타인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에 진심 어린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회생활에서의 성공적인 인맥 형성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내실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기버는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지원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입니다. 기버로서의 삶은 우리에게 풍부한 인간관계를 선사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를 찾고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삶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의 순간에 늘 곁에 있어주며 그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듭니다. 특히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곁에 남아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소중한 보물과도 같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기쁨을 자신처럼 기뻐해 줍니다. 극단적인 상황, 즉 우리가 가장 힘들거나 가장 행복한 순간들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슬픔에 잠긴 순간 진심으로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무게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그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러한 관계는 시간을 초월하여 지속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행복한 순간에 진정으로 기뻐해주는 친구는 더욱 찾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기뻐하면서도 속으로는 질투하거나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친구들은 우리의 성공을 함께 축하하며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친구를 찾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도 그런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에 진심 어린 반응을 보임으로써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며 그들이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전략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기버가 되어야 합니다. 기버는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지원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버로서의 삶은 우리가 보다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결국 진정한 친구와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며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히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변모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소중히 여겨야 하며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관계들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의미를 갖게 되며 우리는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와의 관계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인생의 여정을 함께할 동반자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